아, 이제 짜증이 나서 계속 영상을 찍게 되는데, 그냥 우파분들이 말하는 거, 한국이 불리하다, 일본은 큰 나라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경제적으로 부딪히면 깨진다,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부딪히면은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또 좌파 같은 경우에는 아베가 불리하다, 한국 할만하다, 뭐 한국이 이긴다 이러고 있는데, 양쪽 다 지랄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드네요. 욕을 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 일본이 트럭이지 한국이 트럭인지는 모르겠어요. 명확하진 않아요. 덩치만 봤을 때는 일본이 큰 거 맞는데, 또 산업 구조로 봤을 때는 한국이 지금 현재에선 굉장히 우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일본 경제가 굉장히 파탄이 나 있고.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이제 비실한 그 연료 떨어진 트럭하고 이제 쌩쌩 달리고 있는 승용차, 쌩쌩은 아니다. 한국도 힘들긴 하니까 좀 그냥 평범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승용차하고 그 연료 좀 떨어지고 있는 트럭하고 싸우는 거라고 치죠. 그냥 그렇게 쳐. 그런데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밟아요. 승용차가 속도가 더 났어. 트럭하고 부딪혔어. 운전자 죽었어. 트럭은 부서졌어. 그러면 트럭 기사가 와, 승용차가 박살이 났고 내가 살아남았어, 내가 이겼어 라고 기뻐할까요? 아 씨바 좆됐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까요? 현실 감각 있는 사람은 당연히 후자로 생각하죠. 아 씨바 좆됐다라고 생각하지. 아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 씨바 좆됐다 욕해서 죄송한데, 아 씨바 좆됐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 아니 승용차하고 트럭하고 부딪혀서 승용차 운전자가 뒤졌다고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배상 어떻게 하나,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아, 트럭 수리비 이거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하지. 승용차 운전자가 죽었다, 승용차가 보다 내가 덜 깨졌으니까 내가 이겼다 하고 기뻐하는 건 그냥 또라이라고. 애당초 승패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해야 되니까. 뭐가 승패야, 지랄. 일본이 이겨가지고 그렇게 좋아요? 일본이 한국 이기면 그렇게 좋을까? 한국이 일본이 이기면 그렇게 좋고? 아 그래, 단기적으로 좋긴 좋겠지. 근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 이득이 되냐고. 차라리 점령해서 먹던 시절에 식민지 세우고 이런 게 가능했던 시절이면 몰라. 지금 식민지 같은 거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혹은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차라리 그런 게 가능한 시절이면은 그래, 이득 될 수도 있지. 빨아먹을 거 빨아먹고 발전할 수 있겠다 이랬을 것 같아. 지금이 그런 시대냐고. 지금은 기술력, 문화력,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제 거래를 하는가, 무역 수지, 경제 지표 이런 게 중요하죠. 땅 졸라게 커봤자 땅 큰 것만 따지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냥 최강이지. 이게 좌파나 우파나 상식이 있으면요, 좀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한국이 유리하다, 일본이 불리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부딪히면 양쪽 다 좆대니까 부딪히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야 정상이죠. 같은 부딪히면 안 된다라고 해도 저는 우파에 부딪히면 안 된다는 논리가 되게 웃겨요. 그래서 일본 같은 큰 나라라고 부딪히면 우리가 지니까라는 말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이 인간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진다 이긴다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기본 관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웃긴 거예요. 아, 이게 뭐 제가 관심법 쓰고 이런 건 아닌데, 이기고 지고가 나온다는 얘기는, 즉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거를 1대1 승부 같은 걸로 보고 있다라는 제일 큰 증거인 거고, 이게 승패가 나누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는 제일 큰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싸움은요,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을 거고요, 해결이 절대 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손익만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파분들
자기들 말로는 이제 손익을 따지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쓰고 있는 워드들, 단어들을 좀 이렇게 보잖아요. 아, 이거는 이게 경제 수지 같은 거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싸웠을 때 깨지냐 이기냐 지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네. 이게 티가 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이긴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손해가 날지 이득이 날지가 중요한 거지. 일본을 꺾든 우리가 일본한테 지고 이기고가 뭐가 중요하냐고. 이겨도 좆되고 지어도 좆될 게 뻔히 보이는 싸움터에 가는 건데, 좌파한테 짜증내는 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 이겨서 뭐 했으냐고요. 그러니까 좌파 논리로는 이길 수 있대. 이겨서 뭐 했으냐고. 무슨 이득이 나냐고. 우파 논리로는 우리가 진대. 아니, 지고 이기고를 말하는 자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우파한테는. 그렇게 까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좌파들아, 그래, 이길 수 있다고 쳐. 좌파 유튜버들, 좌파 진영분들, 이길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겨서 어떤 이득을 뜯어낼 수 있죠? 우리가 일본한테 현실적으로. 그리고 일본한테 진짜 이긴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 애들을 다 몰살시키는 게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일본 애들이 자신들의 죄를 이해하고 납득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역사의식 바로 잡고 야스쿠니 철폐하고 우길기 안 쓰고 이게 이긴 걸까요? 좌파들의 이긴다의 그 이기는, 애당초 좌파들이 지금 전략 목표라는 거,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손자문법에도 나오죠. 전략 목표를 세우는 거. 전략 목표 세우지도 않고 돌격해가지고 이긴 전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좌파들이 목표를 세운 게 보이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좌파들이 무슨 전략 목표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안 보여요. 아니,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 목표가 확실히 보여요. 근데 일본에 대한 외교? 전략 목표? 전혀 안 보여. 그냥 막가파 돌격하면 이긴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겨도 피로스의 승리입니다. 지면 끝장이고요. 그런데 계도를 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반대로 우파분들, 아니, 지금 상황을 승패로 생각을 하시나요? 우파분들도? 일본하고 붙으면 우리가 진다? 일방적으로 밀릴 것이다. 이것도 웃겨요. 우리가요, 일방적으로 밀릴 수준이잖아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밀릴 개처발릴 수준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걱정도 안 해요. 빠르게 병합되고 끝나겠지. 지금 그 꼴이 아니라. 왜냐면 저는 생각하는 게 일반인 한 명 한 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먹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 정부가 정상이면. 일본 정부가 개 병맛이니까 먹히면 좆된다 이런 생각해요. 전 북한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정부가 정상이면. 근데 북한 정부도 또라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정부가 어느 나라 국기를 달고 있고 이게 중요해요? 그냥 그 아래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저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시절에는 침략 다 했으니까 침략하고 나서 그 지랄을,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는 지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반발심이 센 거잖아요. 우리 민족성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식민 통치 당했어도 그 나라에서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 있어요. 식민지하고 그러니까 피지배자하고 지배자가 서로 그래도 친하게 그 입장이었던 나라들이 서로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케이스도 있어.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그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고 북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도 싸움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몰라, 둘 다 똑같아. 생각하는 게. 지금 상황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승용차를 몰고 있어요. 그래, 우파분들 논리로 치면은 우리가 승용차를 몰고 있고 좀 그냥 적당히 나가는 수준이야. 일본이 트럭이야. 5조니까 한국이 1조 4천억인가 5천억인가 그러더라고요, 달러로. 그리고 일본이 5조 2? 5조 2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덩치가 큰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도 인정해야죠. 굉장히 부실하고 채무도 많고 국가 채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자, 그 상황에서 꽝 하고 부딪히면요, 여러분 초딩 때 맞짱 뜨면은 막 싸우는 애들이 이득이에요? 구경하고 있는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싸우는 애들이 좋아해요? 구경하는 애들이 좋아해요? 구경하는 애들이 좋아하죠. 똑같아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꽝 하고 부딪히면은요, 일단 중국이 매우 좋아하겠죠. 아, 이제 우리 더 팔아먹을 수 있는 건 있겠다. 왜냐면 일본이 팔던 거, 한국이 팔던 거, 한국이 일본한테 팔던 거, 일본이 한국한테 팔던 거, 결국 어디서는 구해와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자국 내에서 거의 대부분 구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외국에서 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 살까? 제일 가까운데, 제일 물건 많이 만드는데, 중국 안 그래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더 많이, 안 그래도 많이 팔고 있는데 더 의존도가 높아지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 정치적 입장. 한국도 일본도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정치적으로 더 의존하게 되겠죠. 외국 물품이나 이런 걸로는 그런 것도 이득이 되긴 하겠는데, 미국이 더 크게 얻을 이득은, 왜냐면 미국은 어차피 물건은 계속 팔고 있었고, 미국은 원래 그 경제적으로는 그냥 전 세계랑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중심이니까 그건 넘어가고, 미국이 진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정치적인 이득이죠. 외교적인 메리트. 둘이 싸우고 있을수록, 부딪히고 있을수록 자기한테 의존하는 게 더 커질 테니까 그 정도 메리트를 얻을 수 있겠죠. 솔직히 한심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승패로 볼까? 이게 1대1 맞짱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서로 하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1대1로 보이나봐. 정정당당한 승부. 아이고. 세상은 1대1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1대1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현실 싸움은 장기 같은 게 아니에요. 장기라고 쳐도요, 어떤 식의 장기냐면은 옆에 훈수두는 인간들 쫙 있는 데다가 그 와중에 거래를 하면서, 야, 포 떼면은 판돈 몇 원 얼마 더 건다, 뭐 이런 인간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장기예요. 심지어 어떤 놈은, 야, 내가 여기 끼어들게 하면서 없던 포를 만들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없던 차를 끼어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없던 쫄병이 갑자기 생겨. 그런 게 현실 전쟁이고, 현실 경제고, 현실 정치죠. 내가 봤을 땐 좌파나 우파나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은 정치병이 걸리면은 1대1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현실하고 멀어져서 이놈만 조지면 내가 산다라는 그 양당제 구도에서의 그게 갇혀있다 보니까 뭘 해도 1대1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죄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우리 그 싸우고 있는 거 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여기서 최대한 빨대 꽂고 이득 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해요. 좌파나 우파나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해요. 세상을 이렇게 1대1로 단순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아, 솔직히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면 내가 제일 순수할 것 같긴 한데, 내가 순진하고 제일 순수하고 뭔가 어리버리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그런 구도 보고 막 외교적인 거 보고 막 세계적인 거 보고 이런 거에서는 모르겠어. 상대만 쓰러트리면 게임이 엔딩 날 거라고 믿는 그런 게 너무 세. 이 승부욕이라는 게 좋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나쁘게 작용할 때는 이 한 게임만 이기면 된다라는 단기적인 시안으로 접근을 하는 게 세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좌우 가리지 않는 한국 정치 쪽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특성이자 단점이 되고 있다. 이미 되었다. 그리고 그거를 고쳐야지 한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이 발전함으로써 세계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